안녕하세요. 김상무 중국 이야기입니다. 상해는 중국의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보셨던 도시죠. 그런 곳의 음식은 어떤 요리가 있을까요? 상해 요리는 중국 8대 요리 중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해는 한 개의 도시로 지역이라 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오랜 기간 대도시로서 전국의 유명 음식들이 들어왔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하면서 퓨전화, 보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요리로 그만큼 특색이 있지는 않고 그 대신 바로 인접한 강소성 요리, 회양 요리라고도 합니다. 상해를 포함하여 분류를 합니다. 서울의 특색 있는 특색 요리가 뭔가요? 같은 이치죠. 전국에 맛있는 유명 음식들이 다 있고 딱히 서울만의 대표 요리가 있나요? 전라도, 경상도 음식이 아닌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중부 지역 요리이겠죠. 특징이라면 나라의 수도로서 북경의 경우와 같이 궁중 음식, 제를 지내는 제례 음식이겠죠. 북경의 청나라 황실 음식, 만안전석과 같이 말이죠. 대신에 상해 요리는 북경 요리와 같이 8대 요리에 2개를 더해 10대 요리에 포함하여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합니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학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8대 요리는 사천, 광동, 산동, 강소에다 호남, 복건, 절강, 안위 요리를 더해서 8대 요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해시를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시는 중국의 직할시로서 서북쪽으로는 장수성, 서남쪽으로는 절강성에 인접한 중국의 사실상의 최대 도시입니다. 중국의 직할시는 총 4개가 있죠. 북경, 상해, 천진, 그리고 총칭이라 부르는 중경입니다. 시 면적은 6,30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약 10배 정도 되고 인구는 2,400만 명입니다. 참고로 북경의 면적은 16,41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27배입니다. 북경의 한참 북쪽 위를 가시면 만리장성을 볼 수 있는데 이 만리장성도 북경의 행정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으로 베이징을 정치 중심지로 행정수도라고 하는 반면 상해를 경제수도라고 또 합니다. 상해는 경제수도에 걸맞게 상하이 정권거래소가 있고 다국적 기업의 중국 본사의 상당 부분이 상해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장점인을 대표하는 중국 공산당 파벌 상하이방이 유명했죠. 요즘 거의 몰락했지만 대신에 상하이 서기를 지난 리창이 총리가 되었네요. 상해시 북부 장강 입구에 양쯔강에서 쓸려온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큰 섬이 있는데 총밍섬입니다. 면적은 1041제곱킬로미터로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서울의 1.7배 정도 되는 큰 섬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곳 상하이에 있고 그 위치는 과거 프랑스 조계자리에 있습니다. 가봐야 할 관광지로는 와이탄, 상하이 임시정부, 예원, 주자각, 루신공원 등이 있습니다. 상해 요리를 설명을 드립니다. 상해 요리 또는 호요리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중국 요리의 하나로 지역 특성상 인접한 강소 요리와 절강 요리의 합작품으로 보면 됩니다. 주로 강소성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강소 요리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소 요리 주연에 절강 요리 조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중국 4대 요리를 검색해 보면 산동과 강소 대신에 북경, 상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천, 광동, 산동, 강소가 맞는 것이고 상해 요리는 강소 요리에 포함하는 게 일반적인 분류입니다. 상해는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로서 워낙 큰 지명도 때문에 상해 요리라고 특정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북경의 경우와도 유사한데 북경도 주변 지역인 산동성과 동북성 등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북경 요리라고 특정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를 들면 서울은 수도이면서 대도시인데 역사적으로 사람과 물자들이 집중되면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 전국의 요리가 다 올라오고 시간을 두면서 서울 요리가 된 것과 같은 이치다 라고 하겠습니다. 상해 요리는 예로부터 강소성과 같이
물고기와 쌀이 풍부한 어미지양이라고 불렀으며 상해가 양쯔강과 바다와 인접하기 가깝기 때문에 상해 요리는 해산물을 많이 사용하여 찌거나 튀기거나 볶는 요리가 많으며 술, 간장과 설탕을 넉넉하게 사용하여 달고濃厚한 맛이 특징입니다. 또한 상해라는 부자 동네답게 재료 부위별로 조리법과 양념을 달리하는 등 정교하고 고급진 요리가 발달했으며 아편전쟁 후 서양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퓨전화된 요리도 많습니다. 식도락과 쇼핑 두 가지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여행지기도 한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미슐랭 스타 식당부터 중국 본토에서도 손꼽히는 현지 맛집들이 절비해 있습니다. 한국의 맛집은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서울이죠, 당근. 그런 이치입니다. 상해의 주요 대표 요리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지아시의 상하이 크랩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요리죠. 원래 유래는 강소성의 양청호의 맑은 민물게를 쪄서 먹는 요리입니다. 따라서 원산지는 강소성 음식이죠. 상해가 인접한 데다 대형 소비도시로서 상해에서 주로 소비되다 보니 상해 민물게찜으로 부르고 상해를 대표하는 요리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영어로 그 유명한 상하이 크랩입니다. 추석을 전후해 가장 살이 찌고 산란기가 올 때 제일 맛있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 늦가을 계절 요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황금발, 노란털, 흰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석 전후로는 살이 꽉 찬 암게를 먹고 그 이후에는 숫게를 먹습니다. 암컷은 배가 둥글고 수컷은 세모 모양이라서 구별이 쉽습니다. 그대로 찌거나 볶는 방법이 있는데 찌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먹는 방식이죠. 크기가 작아 뭐 먹을 게 있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먹어보면 생각보다는 먹을 게 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먹고 살기가 나아지면서 양청호 게의 인기가 갈수록 좋아져 가짜도 많이 생기는 데다 양식할 때 죽은 동물을 넣어 게를 먹인다든가 하는 위생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되었죠. 시중에 파는 것은 모두 양청호의 민물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등껍질에 글씨까지 찍혔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상해에 가시면 난징 동루역 근처에 있는 성룡 행해왕부라는 식당이 유명합니다. 어디든지 원조집 한번 찾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샤오롱바오 대나무 찜통 만두입니다. 샤오롱바오는 바오즈 만두의 일종으로 작은 대나무 찜통인 샤오롱에서 쪄냈다 하여 샤오롱바오라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이 역시 상하이에만 있는 요리가 아니라 상해와 항조, 난징 등 중국 강남 지역의 대표 먹거리입니다. 주로 강소성, 절강성입니다. 역사적으로 1751년에 걸륭 황제가 처음으로 강남 지역을 방문했을 때 우시의 샤오롱바오를 먹고 그 맛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샤오롱바오가 유명해졌습니다. 국내의 만두와는 달리 육즙이 들어있는 게 특징으로 샤오롱바오는 안에 뜨거운 탕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입을 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탕즙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작은 접시나 숟가락에 옮겨 담은 후에 만두피를 살짝 찢어 육즙을 먼저 마시고 만두를 먹으면 됩니다. 만두 안에 다양한 소를 넣는데 가장 전통적인 것이 돼지고기 소입니다. 야채, 새우소도 인기가 좋습니다. 상해에는 예원에 위치한 난샹 만두가 샤오롱바오 맛집으로 유명하며 딩타이펑이라는 체인점이 있는데 본사가 대만 101층 빌딩 지하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완산티입니다. 중국식 족발 요리입니다. 돼지 허벅지를 소스에 졸여 짭짤하면서도 단맛이 납니다. 상하이 근처에 위치한 수양마을이 있는데요. 쪼주앙이라고 이 지역이 완산티 중국식 족발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족발과 모양과 맛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쪼주앙 지역이 관광지로 유명하다 보니 이 지역 족발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해식 군만두 성지엔바오입니다.
이름 그대로 날 것을 기름에 전 부치듯이 부친 만두다 라는 뜻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돼지고기, 말린 작은 새우 소에다가 각종 양념을 넣은 생만두를 윗면은 기름칠을 해주고 아랫면은 기름에 올려 군만두처럼 굽습니다. 일본식 교자만두처럼 한쪽 면만 구워서 위쪽은 보들보들하고 아래는 바삭바삭합니다. 한국인의 입맛과 가깝죠. 비주얼도 괜찮습니다. 상해에 가시면은 길거리나 푸드트럭에서 대형 후라이팬에 깨와 부추를 넣고 대량으로 굽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상해에 가시면 까오지라는 식당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상해에는 400년이 넘은 명소 예원이라는 관광지가 있는데 그 안에 성지엔바오 가게가 있습니다. 늘 줄이 엄청나게 서는 곳이죠. 참고로 만두소는 돼지고기 소가 제일 맛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롱징 씨알은 차잎에 절인 민물새우입니다. 이 요리는 항저우의 유명한 요리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 10대 차 중 하나인 서호 롱징차를 사용하여 민물새우와 함께 만든 맛있는 요리입니다. 새우는 껍질을 모두 벗긴 후에 롱징차 잎에 절여냅니다. 색깔이 백옥색, 달콤한 차 향기가 나는 요리입니다. 상해가 바다에 인접하다 보니 새우 요리가 많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새우 껍질을 모두 까서 찐 다음에 간장 등 양념에 찍어 먹는 것으로 타 지역의 새우를 그대로 찐 후 껍질을 벗겨 먹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리는 홍샤오로 동파육입니다. 돼지고기를 진한 간장에 한참 담궈서 조려 만든 것으로 마오쩌둥이 즐겨 먹은 요리로 유명합니다. 동파육은 소동파가 절강성에서 만든 절강 요리로 크게 보면 홍샤오로의 일종입니다. 조리법은 진한 간장에 조리는 홍샤오 방식을 만드는 것은 같으나 차이점이라면 동파육은 약한 불에서 장시간 조리하여 향, 식감, 색감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가격도 좀 더 비싸고요. 마오쩌둥을 매운맛을 좋아하는 훈한 사람으로 고추를 많이 넣어 맵게 해서 먹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상해 가시면 홍소육과 동파육 모두 다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요리입니다. 신위. 상해 사람들이 요리를 먹을 때 꼭 주문하는 전체 요리입니다. 물고기를 튀긴 후 중국식 오향을 넣은 간장 소스로 조린 음식으로 한국 사람들도 맛을 보면 반한다는 요리입니다. 가시가 있는데 간혹 큰 가시가 있어 잘 발라내고 먹어야 합니다. 애퍼타이저 요리로 부담없이 시키면 됩니다. 알고 가요 중국 여행. 중국 요리 알고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김상무 중국 이야기 상해 요리를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